지방선거가 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본투표가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5시간 반 남았거든요. 네. 지금까지의 실시간 투표 상황들하고 현재까지 보여지고 있는 예상 투표율부터 먼저 한번 짐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시간을 절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오후 8시까지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왜냐면 대선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네, 6시까지입니다. 얄짤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관할 투표소에 가셔야 돼요. 사전 투표는 어디나 가도 되지만 본인의 투표소를 또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거 선관위에서 내 투표 찾기 그냥 하시면 돼요. 내 투표소 찾기. 예, 요거 간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가 되고요. 혹시라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1장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현재 실시간 투표율은 어떻게 나오나요? 네. 지금 13시 기준으로 20.5% 20% 넘어섰네요. 보면은 아직 이거는 이게 사전 투표가 결합이 안 된 것 같고 보면은 12시까지 봐도 총선보다 높고 대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 그렇습니다. 그 지선보다는 확실히 높아요. 그 전 지선보다는. 이 열기가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 열기인 건지 응징의 열기인 건지 아니면 기존의 국진당에 대한 어떤 조직적인 동원력 내지는 세의 규합이 있어서 그런 건지 결과는 9시에서 12시 사이 웬만한 당락은 다 결정이 날 겁니다. 근데 몇몇 경합구를 빼고 나서는 6시 출구조사만 해봐도 대충은 갈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부울경은 몰라. 그러니까 거기 3군데는 남겨놔야 되는 거고 16군데 지자체장 선거들 가운데 10군데나 11군데 정도는 아마 출구조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고. 근데 이제 출구조사도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선거구 서울, 부산, 울산, 경남 이런 쪽은 큰 쪽, 그쪽은 좀 나올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지역구 하나로 국회의원 선거 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굉장히 작고 해서 표본이 되게 작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홍장민님 얘기가 너무 재밌어. 본 투표 끝나고 민주당 당대표 개싸움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셨는데 파이팅. 그럼 우리는 이미 몽둥이를 들고 응원을 하는 싸움에 동참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때려잡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다 드릉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싸움 한두 번 해봤나? 아이 그럼 그리고 내가 얘기하잖아. 죽을 때까지 할 거고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겨야 된다. 정치에 관심을 꼭 가져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싸움 스킬이 좀 늘어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계속 보면서 학습 능력이란 게 생겨갖고요. 우리 똑똑해 또 게다가. 확실하게 피하 구분도 하고 그렇죠. 걔네들 장난질이나 거짓말 수법도 빤히 이거 구분하고 있는데 저것들은요 전혀 발전이 없어요. 예전 방식, 30년 전 그 방식대로 맞아. 우리를 그대로 판단하고 우리를 그냥 어리석은 그냥 편화 찍어주는 거수기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짐에서도 안 먹힐 짓을 저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당내 갈등 시작되라라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자, 거죠. 빨리빨리 정체 드러내고 왜 우리 이번에 또 한 번 걸러야 되거든. 지난 총선에서 우리 한 번 걸렀거든. 근데 공치모를 통해 우리 또 한 번 걸렀거든. 근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또 걸으려고. 그래서 다음 총선 우리가 준비하려고. 낙석주의보라고 하더라고. 낙하고 석하고 주의를 해야 된다. 둘 다 총리 아닙니까? 초대 총리 아닙니까? 그러네. 그게 또 어쩌고 낙석주의보네요. 똑같이 그렇게 하냐. 낙석주의보다. 야, 진짜 낙석주의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웬만한 데는 어느 정도 무쇠 열쇠가 나온다고 보고 뭔가 이제 좀 특이한 지역구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걱정하고 있는 지역구들에 대한 전망들만 미리 좀 보자면 일단 서울 부산 선거에 대해서는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하는 이 마지막 최종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따라 붙기는 했지만 대세를 뒤엎을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서울 부산은 무난히 될 거고 울산도
이 단일화 이후에 안정적으로 될 음.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GTX 관련된 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오세훈에 대한 강남권의 지지가 굉장히 낮은 투표율이 낮은 방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에 관한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봐집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끝까지 해야지 되니까 그렇게 너무 이제 안심하면 안 되고 투표하면은 이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대구시장 선거죠. 말로는, 지금 이미 추경호가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1% 차이의 미세한, 누구도 결과를 짐작할 수 없는 초접전이라, 이건 내일 새벽이나 돼야 결과를 근데-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경험상 이 경상도에서 이기고 있어야지 안심이 있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어야지 그나마 역전할 가능성, 일단 안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면 저번에도 부산에서 뭐 7, 8석 얘기하다가 한 석밖에 못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출구조사에서 했는데 그게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쪽에는 사실은 출구조사도 좀 한 5% 이상 많이 이기고 있어야지, 그리고 여론조사도 많이 이기고 있어야지 본투표 때 투표가 많더라도 나중에 이거 안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도 약간 1, 2% 초접전이다 이러면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대구의 마지막 변수는 박근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근혜? 민주당이나 국진당 모두 당 내에서는 박근혜의 선거전 가세가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당내에서는 판단한다는 거예요. 민주당도 어느 좋아? 정도 좋은 거? 아니, 민주당도 저쪽에서 효과를 본 것 같다. 그리고 국진당도 충분히 효과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당내에서 분석하는 방식인 거고, 여론조사상으로나 주변에 있는 어떤 그 민심을 파악하는 사람들의 현장 얘기는 박근혜가 나타난 데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구 그래요? 안에서도. 오, 웬일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역효과로 맥힐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김부겸 후보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도대체 박근혜 믿고 윤석열 믿고 뽑아줘갖고 얻은 게 뭐가 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뽑겠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벽을 쳐가면서 우리가 벽을 뚫고 갈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다, 대구는. 그 점을 호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동감이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명박과 박근혜의 선거 투입이 득이 될지, 아니면 이게 패착이 될지를,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변수로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명박은 뭐 200몇십억 뭐 횡령해가지고 깜빵 들어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박근혜는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국정농단 때문에 끌어내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보고 찍는다? 이해할 수가 없네, 진짜, 도대체. 그거는, 뭐라 뭐라 그럴까요? 진짜. 박정희의 향수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보기에는 연령대가 이제 너무 오래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더 얻을 수 있는 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고정적인 표야. 그냥 박근혜가 원래- 오든 안 하든 그러니까. 얻을 표고, 만약 박근혜의 등장이 대구에 있는 20대, 30대 젊은 층들한테, 와, 공주님이 오셨다, 뭐 이런, 에리자베스 공주님의 현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보면,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표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거라고 난 본다는 거지. 부울경에서 사실 이재명 정부 일 잘하는 거 보고, 이번에는 이거 찍어가지고 우리 지역도 잘 살아보자, 이렇게 투표를 하려고 하다가 박근혜 이명박 보고 그래도 이렇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방금 지적한 그 부분인 거예요. 분위기가 살아날 수는 있다 이거지. 하지만 그거는 원래 표를 줄 사람들한테 이 표 다지기 효과의 그런 거지, 새로운 득표 효과가 있었겠느냐. 특히 아까 얘기한 그런 반감 때문에 중도층에 있거나 어떤 정권 책임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반감으로 김부겸한테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까지 알 수 있는 이게 유일하게 불리하거나 초접전 상황으로 나와 있는 거고, 제일 기대되는
기대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봐지는 거죠. 또 하나는 나는 믿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전북이 무소속이 이기고 있다. 김관영이 이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많이 벌어졌다가 그 김관영하고 이원택 후보 사이가 좀 좁혀진 거는 좁혀졌다고 해요, 사실, 다시. 좁혀지긴 했는데 그래도 김관영이 뭐 이기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생각했을 때, 물론 김관영이 전 도지사로서 얼마나 지역 안에서 조직 장악을 잘하고 기존 표를 잘 동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관영이 그동안 윤석열 꼬붕하면서 체육관에서 환영식 열고, 김건희한테 아부 떨던 꼴들을 기억하는 주민들이 일상적인 주민이라 그러면 나는 김관영한테 표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직력만큼은 분명하게 전북 지역에서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동영이 전혀 안 먹히고 있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김민석이 갑자기 전북 뭐 익산 지역에서 다시 지역구 출마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는 것도 그렇고 뭔가 전북 지역 안에 우리가 모르는 민주당의 다른 변수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도 낙석주의본가?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김관영, 내가 당선이 되면 정청래는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왜 그만두는데? 도대체 연결고리가 없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관영, 너가 뭔데? 당원들이 뽑은 대표한테 네가 뭔데? 네가 왜 남의 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그 돈봉투 김관영 같은 경우 돈봉투 영상이 찍혔잖아. 돈봉투도 아니야. 그냥 지갑에서 꺼내서 현찰로 주더만. 봉투에 넣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게 영상에 나와가지고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당에서 제명당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복당도 못합니다. 아니 근데 남의 당이잖아. 근데 남의 당 대표한테 왜 네가 그만두라 말아요. 네가 이기면은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 설사 네가 이겼다고 쳐. 네가 이긴 거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 민주당 일에 신경 꺼. 당 제명을 뭐 정청래 대표만 시켰습니까? 다 그 최고위원 전부 다 만장일치로 시켰어요. 만장일치 그 낙석 거기 이현주 있지. 강듣고 있네. 뭐 이런 사람들 다 최고위원이야. 그래서 뭐야 이게? 그래서 왜 정청래한테만 무소속인 주제에 한때 민주당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앞서서 이기고 있다는 조사는 난 믿기지도 않지만 결국 그만한 조직력을 동원해갖고 만일에 김관영이 이긴다, 이기면 정청래를 밀어낸다, 요런 얘기를 들은 전북 지역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면 김관영이를 지지해갖고 정청래를 밀어내겠네라고 하는 선택을 할 이유는 난 더더욱 없다고 봐. 그걸 주장한 거는 니네 공치모 애들이나 송영길이나 이현주 같은 애들이 그쪽에 어떤 이슈를 몰빵을 해갖고 어떻게든 정청래를 흔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당선 이후에 조건으로 걸었던 거, 이재명 대통령을 팔아먹게 했던 거를 감안한다고 치면 나는 전북도 절대 김관영이 당선될 일은 없다고 봐요. 하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갖고 그 지사직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대통령을 팔아먹어 지금. 정반대의 경우는 평택의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용남이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요. 용남이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선거에 나올 때 그 재산 신고부터 시작해갖고 이 불법 대부업 차명 소유 관련한 거에 대한 이 고소가 시민단체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당선이 돼도 당선된 직을 날릴 상황이 이미 와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럴 거면 더더욱 투표하시는 분들이 김영남한테 표를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새털 같은 몇 안 되는 공치모 몇몇 놈들하고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여론조사 뽑아주는 기관에서 마치 당선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실제로 김관영이 큰 표 차이로 떨어지고 그리고 김영남도 마찬가지로 2등도 못 해보고 3등쯤 나오는 수치로 해갖고 낙선을 하게 된다고 치면 공치모를 비롯한 당내에 있는 조작된
놈들, 그리고 그런 놈들한테 여론조사 해주고 있는 그 여론조사 업체, 민주당 전용 여론조사 업체, 이런 놈들 싹 갈아엎어야 된다는 게 저는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경남지사, 김경수 후보 관련한 것도 의외로 굉장히 미세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김경수 지사의 어떤 그 맨파워나 인물에 대한 지지도가 현직 박완수만큼 안 나왔다. 기대한 만큼 역대적으로 안 나와서 완승이 힘들다라는 그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울경에서 이기면요, 부산에서 이기면 당연히 김경수 지사도 이깁니다. 그게 어차피 한 지역구로, 지역이 나눠져 있지만 민심은 똑같이 전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김경수 후보까지는 무난히 이길 걸로 보는데, 과연 북구갑에서 한동훈이 2등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한동훈이 선거비 보전도 못 받을 딱 그 비율로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딱 9.9% 얻었으면 좋겠어. 9.9%. 그리고 오늘까지도 여러분 로또는 유효합니다. 오늘까지도 선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위장전입 관련된 거 신고하시면 되고, 어저께 그 말씀하시더라고. 어디다가 신고하시는지는 가르쳐줘야지. 그냥 경찰서에 하시면 선관위로 자동으로 통보가 선관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예. 선관위에 직접 하셔도 되고 경찰에다 신고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거 사범이거든요. 걔네들은 합법적인 법 위반자이기 때문에 로또들 이번에 많이 좀 찾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호님 말씀 잘하셨네. 김용남이 용가리 통뼈요? 누구나 검증은 필수. 맞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민주당은 국진당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극우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선된 놈도 말 이상하게 하면 너 왜? 욕하는 당원들이고 그렇죠. 민주 시민들입니다. 아니, 민주당이 언제 대부업자 응원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 한 사람을 변호한답시고 2차 가해하는 변호사를 응원하고 보좌관 조인트간 의원을 응원하고 이런 적 있었어요? 나는 없었던 것 같아. 의원만 나와도 대부분 의원직 사퇴하거나 탈당했어요. 민주당에 맞아, 이게? 근데 마지막까지 거짓말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거 봐요. 결국 얘의 목적은 당선이 아니라니까. 이런 식의 분란을 일으켜갖고 지지표들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역으로 오히려 민주당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역으로 뭉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뿌리를 못 뽑으면요. 큰일 나요. 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이재웅님, 이낙연은 왜 쫓아냈는지 벌써 잊음? 언제부터 민주당 간판만 단다고 면죄부를 줬음? 하셨는데, 맞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단순히 민주당 잘 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일찍들은 이 나라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로웠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걸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위해서 쓰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이 네.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수준은 과거 삼김시대, 뭐 지역을 이유로, 지역 연고를 이유로 또는 그냥 단순한 본인의 개인적인 지지를 이유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상님 계시면 민주당이었고 영사몽 있으면 김영삼 찍는 거였고 김종필대로 지역에 맹주를 하던 요런 시대 때의 정치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는 서비스업입니다. 우리가 단골이라 그래서 한 번 갔던 집인데, 오늘은 맛없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먹고, 안 그래요. 어제 갔던 집, 오늘 커피 맛 틀리고 짜장면 맛 이상하면 바로 불러서 항의합니다. 맞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브레 컨슈머들이 많은데요. 소비자의 요구가 가장 높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국민들인데, 왜 정치를 제공자가 소비자들의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너무 웃겨. 우리가 왜 떠받들어 주면서 아니 근데 그 말도 안 김용남을 돼. 존경한다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나 진짜 미친 거예요? 야, 아무리 돈을 제정신이 받았어도 아닌 것 같아,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네. 영상으로 얘기했잖아? 그 영상 대대로 남을 거예요. 영상도 야. 영상으로 남긴 사람도 있고 옛날에 한물간 평론가가 뭐 글 쓰는 것도 있고 아, 그거 평생 뭐, 자기 따라다닐 텐데 그러니까 괜찮겠어요? 뭐라고 야.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사람인가 싶어. 그래서 진짜. 결국은 이게 모든 게 메신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송작가 TV는 늘 말씀드리는 거 주장하지 않아요. 다만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 30만도 안 되는 우리가 얘기해갖고 투표 결과가 바뀌거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 박근혜 당선이나 윤석열의 당선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가 해왔던 맞아. 말들이 그동안 이 방송을 보고 기억했던 분들의 기억 속에 또는 다시 찾아가서 보실 분들의 그 기록 속에 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지켜가고 있을 뿐이에요. 엊그제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민주당의 민주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와갖고 오히려 그 반대의 역할을 하면서 똑같은 평가와 똑같은 대우, 똑같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음식이 바뀌었는데, 맛이 틀려졌는데, 간장이 짜다가 달아졌는데, 그건 너의 착각이야. 그냥 네가 그냥 옛날처럼 그대로 소비하고 이해하고 팔아줘. 라고 요구하는 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소비자 불만 높은 그리고 소비자들이 똑똑한 나라에서는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변전하는 거는 저는 낙석파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뭐 댓글에 쓰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검사 출신 변호사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와요. 검찰 출신 뭐 아니면 검찰 와이프 출신 뭐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한 번은 얘기해가지고 막 자기가 잘하는 척 얘기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기서 보낸 거구나. 나 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인간들을 못 믿어요. 옛날부터 검증되지 않는 사람이 오면 쟤는 약간 이상한데? 예를 들면은 뭐 김영남도 사실은 중간에 온 거고 지발로 온 거지. 그 당이 많잖아. 걔들은 또 정치인들은 당이 여러 번 바뀐 인간들이 있어. 이런 인간들은 의심을 하고 봐야 되고 중간에 갑자기 떠가지고 쟤 괜찮다라고 말한 사람들 뭐 가수였든 뭐였든 그 사람들 보면은 쟤들은 나 작정하고 온 애들이구나. 왜냐면 그 전까지는 합리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인기를 얻고 나서 지금 하는 짓이 뭐야? 말도 안 되는 김용남을 빨고 있어.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뭐 그 의도가 뭐든 간에 그리고 뭐 딴 걸 다 떠나가지고 뭐 저는 의도 없고요. 제가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콩고물 좀 떨어져가지고 그 콩고물 받아먹고 있잖아요. 난 그것도 의도라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은 그렇게 능력도 없는 것들이 그래 그렇게 추잡스럽게 자기 철학도 없고 원칙도 없고 저렇게 더럽게 살아야지만 될 정도로 무능력한 것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생전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았어. 지금도 내 힘으로 살고 있고 뭐 능력 안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때 신뢰를 가졌던 민주 시민들이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럼요. 되게 그게 상처거든. 네. 그리고 그게 안타깝게 나는 생각합니다.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그런 뭐 듣보잡 인간들이 예를 들어 민주당 안에도 있는 뭐 부대변인 뭐 많아. 뭐 정치인 평론가 뭐 그 계절 떠는 애들 그러니까 졸라 왜 많은데 민주당에 있는 인사인데 저런 놈을 뽑았냐, 저런 얘기하는 놈이 민주당에 그런 있냐 인간들이 하는 분노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인간들이 비판하는 사람 보세요. 김어준, 뭐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노상원 수첩의 살인 그 리스트에 있던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말이 되나 이게? 나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막 그 평론가들? 그 사람들 노상원 수첩에 있었나? 없어.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저쪽에서 볼 때. 근데 그 사람들을 같이 공격하고 있잖아 지금.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이거는 그 듣보잡들 요번에 이 낙석파 다 떨궈져 나가면 또 다 없어져요. 그 또 없어지면 또 다른 파가 또 생겨.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그래서 게임 저희는 해봤죠.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면서 송작가 TV만의 방송과 송작가 TV만의 의견을 그냥 담담히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뿐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우리 말이, 우리가 하는 얘기가 너무 말도 안 되고 형편없고 의사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난 이 방송을 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한 번도 송작가 TV 애청자들은 송작가 TV에 실망해서 송작가 TV 구독을 끊거나 송작가 TV를 떠나는 적이 없습니다. 맞아. 최소한 맞아. 우리를 지켜주신 분들은 10년 이상 늘 우리 방송을 지켜주시고 우리 방송의 루틴을 이해하고 송 작가의 그 수많은 실수를 보듬어 주시면서도 우리들의 의견에 공조해 주시고 동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으로서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같은 투자 동지로서 10년 넘는 세월들을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딱 그만큼 더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적응되지 않는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가 태도를 바꾸거나 방송을 바꾸거나 루틴을 바꾸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이상하게 바뀌면 우리도 그만해야 돼요. 그럼요. 근데 아니 우리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우리 약간 이상해진 것 같아라는 판단이 들고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고 치면 그때 우리가 때려칠게요. 스스로 때려칠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심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쪽에서 우리한테 줄을 대지 않아요. 야, 너 콩고물 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한 편 먹을래? 라는 작업이 내가 그걸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안 들어와요. 어떻게든 안 작업 들어옵니다. 한번 해주겠지. 우리한테는 안 들어옵니다. 그 난 진짜 작업이. 은행잎 몇 장에도 쉽게 흔들리는 남잔데 언제라도 한번 그런 제의라도 있지 않을까. 한 번이 없었어요. 우린 진짜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니, 왜 옛날에 초기에 나 옆에 있다가 저쪽에 건너간 분들은 쟤들은 뭘 받았지? 나는 안 주고 왜 쟤들한테는 제한이 갔지? 나 스스로 물어보고 싶은 거야. 건너가신 분들한테. 너무 웃긴다. 세호. 그러니까 저희는 안 중요하다. 저희는 참 다행이라고 네. 생각해요. 우리 세호한테는 아무도 콩고물을 주려고 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청정구역으로 진짜 송 지킬 수 작가님한테 있습니다. 그런 마수가 뻗쳐 온 적이 몇 번 있잖아. 뭔가 인터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아. 식으로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귀찮아서 안 해요. 그러니까 뇌물도 와서 직접 줘. 받으러 오라고 하지 말고. 근데 우리 세호가 결정적으로 되게 귀찮아해요. 네.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지나갔는데 보면 나중에 보면 야 그게 그거였대. 네. 와 이게 뭐야? 야 구선하고 네. 인터뷰할 뻔했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이런 적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저도 사실 몇 번 그런 분들한테 처음에는 모르고, 저희 방송에 나와주시면 이랬는데, 송 작가 TV는 좀 이래. 예,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걸 그죠? 유유제명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와 미쳤네. 소름. 그 계속.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진짜. 와. 그래서 우리 세우는 귀신같이 그 귀찮음으로 그런 걸 피해가고, 저나 이 국장한테는 일절 그런 게 오질 않습니다. 없습니다. 네, 저는 없습니다. 모르는 전화 아예 안 받아요. 그리고 네. 전화번호 잘 안 줘. 저는 성질이 지랄 맞아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도 오는 게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 어딜 네. 가겠어요 우리가. 예. 여기서 그냥 계속 이러고 계속 살아야죠 여러분하고 같이. 여러분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사전투표나 이미 번투표를 다 끝내셨을 걸로 믿기 때문에 이제는 5시간 후에 빨리 이 번투표장이 닫히고 개표를 해가지고 시원한 그동안 답답했던 인절미 먹은 그 느낌을 깔끔하게 쓸어내릴 수 있는 최소 15대 1에서 16대 0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점
그게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 11대 4까지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이미 압승인데 16대 0을 못했다고 자책하는 결과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선거 결과 가지고요. 여러분 다시 편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주변에 투표 안 하신 분들이나 아직까지 표 아끼고 계셨던 분들은 빨리 동네에 있는 지역 투표소를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지님이 아픈데 찔렀네. 진보 유튜브들 다 부르던 때도 못 불려갔던 송세호. 그때 표정 정말 슬퍼 보였었어요.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큰일 신의 날 한 뻔했어. 수였다고, 그게. 같이 엮였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렇습니다. 예. 난 여러분들한테 너무 큰 빚이 있기 때문에요. 딴 데 가갖고, 딴 데 가갖고 뭐, 사람 끌어오고 뭐, 딴 데 가서 의지해갖고 방송 키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큰 주주고 빚쟁이시잖아요.